정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가 아니었죠? 연말이었네요? 그죠? 예, 우리가 새해가 밝았는데 연말에 드디어 우리 의회에서 오랜만에 참 착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우리가 여야 합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오랜만에 법피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실효세율을 갖다가 최고 구간, 그래서 연 소득이 얼마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게 3억 이상인 개인들에게 이전까지 최고 세율이 몇 프로였어요? 관심이 없죠? 그런 거 뭐 거둘 수가 없는 소득이었으니까요. 그죠? 연 3억? 어떻게 나의 뭐 꿈이지. 그 현실 불가능한 거죠. 그죠? 연 3억 이상의 소득을 거두는 사람에게 예전에 세율이 얼마였다? 35%였는데 38%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3%좀 올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억 버는 사람이라면 예전에 세금을 3억 5천만 원 내다가 이제 3억 8천만 원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몇 프로쯤, 3%쯤 올리는 합의를 이뤄냈죠. 그래서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뭐 복지국가라든가 뭐 이게 뭔가 좀 해본 것 같은데 진짜 뭔가 한 건지. 예. 뭐 전 그거 나쁘다는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한번 법피세 도입에 남은 과제가 무엇이냐. 제목을 이렇게 한번 말했습니다.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피세라는 게 뭔지 한번 또 우리가 알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지는 의미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법피세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 1일 소득세 인상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과표소득, 즉 3억 이상 버는 사람에게 예전엔 최고세율이 35%였는데 몇 프로가 됐다? 38%가 됐습니다. 오케이? 일단 기쁘시죠? 예? 예, 뭐 안 내는데 누군가 내니까. 예, 우리는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 자, 우리 그죠? 기쁘죠? 예,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럼 어쨌든 뭐가 되느냐? 그래서 총 63,300명이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그래갖고 이분들이 약 연에 7,700억 정도의 세금이 더 거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리되셨죠? 그럼 우리가 이제 법핏이라는 사람을 갖다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우리도 맨날 법핏 그러는데 제대로 법핏을 정리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자, 법핏이라는 친구는 1930년 오마하라는 곳에서 탄생을 합니다. 근데 2008년, 사실 법핏이 매년 2등을 했지 1등은 잘 안 하는 사람인데 2008년에 딱 한 번 1등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뭐다? 재산이 580억 불. 그럼 얼마죠? 5,800억, 5조 8천, 58조, 한 70조쯤 되는 거네요. 그죠? 이건희 씨가 한 비자금까지 합치시면, 뭐, 요번에 참 비자금 다 합법적으로 인정받으셨으니까 한 10조쯤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진짜 대단한 부자인 거예요. 왜? 버핏이 여러분 한 70조 정도로 세계 1위 부자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여러분, 친구는 아니군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래도 친구예요. 친하면 친한 거죠. 뭐. 자, 45년간 연평균 30%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록적인 거예요. 여러분 연평균 30%를 몇 년을 때렸다? 45년을 때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뭐가 되는 거냐? 여러분 굉장히 1.3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45승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느냐? 45 로그 1.3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1,300만 배가 나옵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복승시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던 친구가 워렌 버핏입니다. 근데 그 재단은 자기의 호를 따거나 자기의 아명을 따고 사람 다 그렇잖아요. 그죠? 록펠러도 죽을 때 록펠러 재단이죠. 아니, 록펠러에 비교하면 안 되겠죠? 록펠러는 대단한 독점 자본가였으니까 록펠러랑 비교하는 건 뭐하지만 사람은 죽을 때 다 뭐예요? 자기 이름이나 호를 딴 재단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만들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저도 뭐, 제가 왜 나오죠? 자꾸 빌 게츠는 근데 뭐, 빌 게츠가 아니라 누구다? 버핏은 자기 돈을 다 재단에 기부를 하는데 그 세상의 제일 부자가 자기 재단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빌 게츠 재단에 기부합니다. 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의 85%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좀 저런 사람 한 명쯤 나오면 참 좋겠어요. 그죠? 자기 재산의 85%를 자기 호를 따거나 자기의 친인척이나 자기의 사위가 관리하는 재단이 아니라 세금 액수와 똑같은 돈을 갖다가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재단이 아니라 85%를 남의 이름인 재단에다 기부를 합니다. 버핏이에요 이게. 짱인 거죠, 진짜. 짱이죠, 짱. 예. 그래서 버핏이 한 말 중에서 전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미국이, 오케이? 나 같은 부자가 없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부자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이다. 그게 버핏이 한 말이거든요. 나 같은 부자가 계속 탄생할 수 있는 사회가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죠. 버핏이 사회주의자겠어요? 예? 사회민주주의자도 아닐 겁니다, 아마. 대단한 자본가이고 자본주의자겠죠. 근데 그가 꿈꿨던 건 뭐가 된다? 어쨌든 미국 사회가 건강하다는 거는 나 같은 버핏과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는 사회가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던 게 버핏이죠. 그래서 상속세 폐지는 혐오스럽다. 근데 사실 우리는 뭐 상속세 안 내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죠? 뭐 우리는 많잖아요. 뭐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뭐 증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전환사채 발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쨌든 상속세 폐지는 혐오스럽다. 그래서 오바마의 대단한 정치적 우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뒤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슈퍼리치들의 증세 주장은 대단했었죠. 우리 버펫은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가보고, 마크 저커버크 젊은 친구지만 부자들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오바마의 멋진 생각이다. 뭐 미국 부자 따라가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나온 애들 쭉 한번 가볼까요? 저커버크, 버핏, 마이스타나, 빌 게이츠. 자,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은 누구다? 정몽구, 그 다음 누가 있겠어요? 이건희,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최종현, 이런 분들이 최고 부자죠. 그죠? 금방 비교해드리잖아요. 차이점? 네. 아빠 부자, 아빠 안 부자. 0.1초. 그죠? 미국의 우리 부자들은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부를 일군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부자들은 좀 있으면 다 할아버지가 부자인 사람들이죠. 그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회가 여러분 정말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기회가 있는 사회인가? 미국도 여러분 그게 좌절해 나가고 있지만 이것만 바라보면 금방 나올 수가 있겠죠. 어쨌든 표현이 나옵니다. 빌 게이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즐겁다. 자, 이제 버핏의 여러분 뉴욕타임즈 기고문 오늘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뭐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3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번은 쭉 읽어보시고요. 한번 오랫동안 화면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맞는 거죠. 우리 다 알지만 1992년 미국 최고 부자 400명의 총소득은 169억 불에 세금은 29.2%였으나 2008년 총소득은 909억 불로 한 5배쯤 늘어났죠? 근데 세율은 21% 낮아졌다. 그 다음에 4번이 더 멋있는 거죠. 세금이 가장 높았던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4천만 개 일자리가 새로 증설됐다. 우리가 배웠던 경제학에 배운 것도 아니죠. 낙수 효과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거짓스럽고, 저는 그건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과학이어야 되잖아요. 이데올로기죠, 낙수 효과라는 건. 그게 무슨 학문입니까? 부자가 돈 많이 벌어야 가난한 사람도 그 떡고물 먹는, 가난한 사람이 그지 새끼예요? 예? 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어쨌든 그걸 떠나서 버핏 나오는데,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더 진짜 중요한 일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버핏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쁩니다. 왜? 설마 너가 버핏의 대상이라 나쁘냐고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전 버핏세가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올바른 일도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올바른 일이 아닐 수가 있죠.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아원을 구조적으로 지원하자.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아주 좋은 얘기죠. 자, 이게 신문의 일면을 장식합니다.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자, 지금 촛불 집회가 맨날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신문은 이게 일면 기사죠. 제 말 이해가시죠? 이게 없다면 분명히 좋은 기사일 겁니다. 자, 한미 FTA가 통과된 날입니다. 근데 기사는 이겁니다. 네. 그럼 이걸 보고 나쁘다고 그러면 야, 저 자식 고아원의 구조적 지원을 갖다 거부하는 나쁜 새끼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버핏세 좋지만 나쁠 수 있습니다. 자, 그 포인트를 가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버핏세 좋을 수 있지만 나쁠 수 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이겁니다. 세금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개인한테 우리 경제 주체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가계와 기업이 있죠. 가계에다 매기는 세금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소득세죠. 기업에다 매기는 세금이 무슨 세입니까? 법인세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IMF와 현재 위기의 본질적 차이는 뭐다? 여러분 한번 가보죠. IMF 터졌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IMF 오랜만에 기억해 봅시다. 언제 터졌습니까? 98년에 터졌고요. 08년에 무슨 위기 터집니까? 금융위기 터지죠. IMF 터지기 직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뭐였죠? 올해 만으로 85세시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심심해서 쳐봤는데 상도동에 계시는데, 제가 지금 여기가 상도동입니다. 네, 그래서 쳐봤는데 YS가 계시는데 98년도 뭐에 가입합니까? OECD 가입하죠.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 환율을 무슨 정책 칩니까? 저환율 정책 쓰셨죠. 그래서 여러분 1달러에 얼마까지? 600원까지 내려갑니다. 자, 1달러에 600원까지 내려가니까 여러분 뭐가 나오겠습니까? 단방에 뭐가 이루어지죠? 자, 우리 가보겠습니다. 1달러에 여러분 뭐였습니까? 1000원이었는데 예를 들어 보죠. 500원이 된 거죠. 우리 국민소득이 예전에는 10,000원이었습니다. 달러 표시 국민소득 얼마? 10불. 달러 표시 국민소득 얼마? 20불. 달러 표시 국민소득이 높아지죠. 갑자기 GDP가 올라갑니다. OECD 들어갈 자격이 생기죠. 두 번째, 미국의 10달러짜리 인형. 옛날에 사오면 얼마죠? 10,000원. 지금 사오면 얼마죠? 5,000원.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집니다. 자, 국민들이 잘 사는 것처럼 효과가 생기죠. 네, 국민소득이 늘어났던 가시 효과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위험했던 건 뭐였습니까? 가계가 아니었죠. 뭐였어요? 기업이었죠. 기업의 이 당시에 부채 비율이 몇 프로씩 할 때입니까? 기업의 부채 비율이 전부 다 400%씩 할 때입니다. 자본 100원으로 부채가 400원일 때입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은 전형적인 무슨 대기업입니까? 수출 중심의 대기업이죠. 환율이 하락하니까 수출이 안 되죠. 경상수지는 더 악화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금고에는 달러가 18억 불밖에 안 남죠. 우리 IMF를 초래했습니다. IMF 명확합니다. 뭐의 위기였습니까? 기업의 위기였죠. 거꾸로죠. 08년. 기업의 위기입니까? 가계의 위기입니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땐 가계의 위기죠. 제가 여러분 3년 전에 나와서 미친 듯이 떠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슨 정책을 비판했습니까? 고환율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08년은 가계의 위기인데 거기다 고환율 정책을 때린다는 건 거꾸로죠. 달러 표시 GDP를 낮추죠. 가계 실질 소득을 낮추고 수출 대기업만 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가계 위기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가계 부채 몇 조예요? 1000조죠. 가계 안에서도 물론 고소득자가 있고 저소득자가 있어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가자. 찬성합니다. 고아원 구조조정 지원하자.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금에 논쟁이 붙어야 되는 건 가계 세금이 아닙니다. 기업 세금이 논쟁이 붙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정부시장이 똑같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내가 왜 추위를 참으면서 삼성전자에게 싼 전기를 줘야 되느냐.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게 따뜻해야 됩니다. 정부가 왜 존재하고 경제활동 왜 합니까? 춥게 살라고 더 따뜻하게 살라고. 아니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왜 경제 발전합니까? 조선시대보다 지금이 왜 좋습니까? 조선시대 겨울에 춥잖아요. 얼어 죽잖아요. 행복해요? 따뜻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따뜻하게 사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예. 그러나 단 지구온난화도 막으면서. 그죠? 예. 지구온난화도 막고 부작용이 없다면 따뜻하게 살아야죠. 그죠? 내가 왜 추위에 떨면서 삼성전자에겐 더 싼 전기를 줘야 됩니까? 지금 세금의 논쟁이 초점에 될 건 법비세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도 논쟁이 돼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논쟁은 법인세로 가야죠. 법인세 25%였습니다. 22%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 세금 누가 내는 겁니까? 거꾸로? 가계가 부담합니다. 얼마나 부당합니까? 얼마나 부당합니까? 법인세가 어떻게 떨어졌느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25%였었어요. 22%로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억에서 200만까지는 20억으로 낮춰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 소득세는 38%죠? 자, 어쨌든 저 개인들이 부자지만, 오케이? 여러분 제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의 세금이 가계의 세금보다 2배 싸죠. 가계의 세금이 기업의 세금보다 2배 비쌉니다.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초점은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논점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논점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가계 안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건 가계와 기업의 차이입니다. 그게 왜? 빈부격차가 더 크니까. 현재 논점에 초점을 보셔야 돼요. 현재 부의 이전을 가져와야 되는 건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를 서민에게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누구다? 대기업의 부를 서민에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게임이라는 거죠. 그때 작은 게임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정리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금은 이겠습니다. 하나는 소득에다 매기는 세금이 있고 두 번째는 재산에다 매기는 세금이 있죠. 정리되시겠죠? 네. 소득에다 매기는 세금은 노동에다 매기는 세금입니다. 재산에다 매기는 세금은 노동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 불로재산이죠. 물론 소득을 통해서 축적을 했지만 사실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짐작하실 겁니다. 자, 우리 진위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의 진위계수. 진위계수라는 게 크면 클수록 불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위계수는 크면 클수록 불평등한 건데 우리나라 소득 진위계수 그렇게 높은 나라 아닙니다. 0.4가 보통 기준입니다. 넘으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0.3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 아니거든요. 자, 이쪽으로 봅니다. 주택자산 진위계수 0.568이에요.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버는 건 비슷하게 벌지만 재산 차이는 큰 나라입니다. 저게 주택입니다. 토지로 가면 0.9가 넘습니다. 토지로 가면 0.9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토지 일부 소수가 장악합니다. 부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역사도 가끔 봅니다. 안 보진 않죠. 고려 말의 지배층을 권문세가라고 합니다. 권문세가 여러분 결정적으로 신흥사대부한테 밀려나가죠. 신흥사대부가 가장 분노했던 게 뭡니까? 왜 성리학적 이념을 받아들입니까?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권문세가의 토지 겸병이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송곳 하나 꽂을 땅조차 없다 그러죠. 자유농원. 권문세가 토지를 다 겸병에 들어갑니다.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이 무슨 치를 강조합니까? 문치를 강조하죠. 왜 그랬겠습니까? 고려를 지배했던 무신정권과 권문세가. 무신정권 뭐예요? 군부 통치죠. 권문세가 뭡니까? 재벌 통치죠. 군부와 재벌의 혐오를 떨던 사람들에게 문치를 내세웁니다. 도덕 정치를 지향하죠. 그게 성리학의 고려 말의 진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여러분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지 진위계수는 0.99, 소득 진위계수는 0.3인데 소득 진위계수도 해결해야겠지만 왜 그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법비세 올랐다고 3% 올랐다고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거죠. 고아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아원 지원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자. 얼마나 좋은 문제입니까? 하지만 바깥에는 FTA가 있고 촛불이 있습니다. 초점이 여기를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실 때도 딱 나오지만 부동산 보유세 실소율을 보자는 거죠. 부동산 보유세 실소율. 미국 1.5%입니다. 일본 1.2%입니다. 우리 0.15%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비세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측면에선 재산세에 대한 문제가 가야 되고 한 측면에서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문제가 들어가야 되죠. 이 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비세로만 간다는 것은 논점의 초점을 흐렸을 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정권, 우리 지금 올해 찾았을 때 최고의 화두가 뭡니까? 복지 아니겠습니까? 이 복지를 갖다 만들어내는 기틀을, 복지라는 건 간단한 겁니다. 외람되지만 복지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돈 많이 쓰는 게 복지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세금 많이 걷어야 됩니다. 끝. 복지국가라는 거는 작은 정부는 불가능한 거예요. 복지국가라는 건. 역사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복지국가는 큰 정부입니다. 큰 정부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돈을 어떻게 조금 걷으면 우리 후손은 어떡합니까? 그거 다 갚으면 살아라고요? 아니죠. 돈을 많이 걷어서 많이 써야 됩니다. 그게 복지입니다. 그럼 돈을 많이 걷으려면 어디서 걷을 거냐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도 걷어야겠지만 그거보다 누구한테 걷어야겠습니까? 재벌. 예. 또 누구한테 걷어야겠습니까? 재산. 그것이 논점이 초점이 많아질 때 우리의 건전한 조세 정책이 확립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렌 버핏이 되겠습니다. 자, 쏟아지는 경제기사 복잡하십니까? 혼자서 알아내기 힘드십니까? 자, 우리 네이버 다음 뒤진다고 해답이 나오십니까? 자, 우리 쌀값 폭락, 속값 폭락, 탄력성 개념 없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계실 겁니까? 자, 우리 고용 나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속빈 고용일까요? 고용률, 그냥 고용률이랍니다. 실업률과 뭐가 다르죠? 취업률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최진기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경제기사 바다에 빠져라. 11세를 돌파하여 12세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모서적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빛나는 경제기사의 바다에 풍덩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경제기사 정복합시다.